건강검진은 주로 초음파나 내시경을 하는데 CT를 찍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. 건강검진에서 CT를 찍어야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건강검진에서 복부 CT나 뇌 CT를 찍을 필요가 전혀 없고요. 초음파를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. 그럴 땐 찍을 필요가 있겠죠. 또 하나는 내가 가끔 허리도 아프고 목도 결리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디스크 검사 한번 하자. 목 디스크, 허리 디스크, CT는 찍자.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. 실제로 정형외과 선생님이 처방을 내리면 의료보험이 돼요. 그렇지 않고 건강검진을 하면 100% 자기가 다 내야 돼요. 그래서 건강검진에서는 CT랑 구태여 찍을 필요가 없다. 네, 심사인당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저는 우리나라 1호 암 전문 병원장 1세대 암 전문의 이영석입니다. 나이 들수록 건강검진을 꼭 받아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? 우리가 이제 질병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병이 되는 게 아니라 히포크라테스 말에 의하면은 매일매일의 사소한 잘못이 누적된 결과물이 질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오늘까지 건강하다 내일부터 환자가 되는 일은 없어요. 그 중간에 비병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. 뭔가 기능이 안 좋아. 여기저기 결리고 아프고 그런데 이거는 검사하면 이제 안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병을 진단받은 건 구조가 망가졌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구조가 한번 망가지면 다시 예전의 나로는 못 돌아가요. 그래서 구조가 망가지기 전에 기능이 나빠졌을 때 진단을 받으면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이제 뭐가 기능이 떨어지잖아요. 그때 다시 기능을 회복하시면 구조가 망가진 환자로 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을수록 건강검진을 더 챙겨야 됩니다. 하지만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의외로 대사증후군이 많아요.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건강검진은 꼭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. 의사도 안 하는 건강검진 항목이 있나요? 검사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죠. 사실은 전 세계에서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수행해주는 거의 유일한 나라인데 그 항목은 너무 작아요. 그래서 좀 많이 하면 좋은데 두 가지 카테고리로 말씀드릴게요. 하나는 우리 이제 검사하다 보면 이제 영상과학적인 검사할 때 방사선 피폭이 좀 되잖아요. 대부분 이제 안전한 건데 방사선 피폭에 비해서 얻을 게 별로 없는 검사들. 이런 건 할 필요가 없겠죠. 또 하나는 가격 대비해가지고 가격은 아주 비싼데 실제로 검사해보니 정보를 얻을 게 없다. 이런 건 피해야 되겠죠. 그래서 대표적인 게 PET-CT를 많이 물어봐요. 저희 병원은 이제 전부 다 이제 암 환자분들이 오니까 환자들이 그래요. 아니 PET-CT가 제일 비싸고 제일 정확하면 PET-CT 바로 찍지 뭐하러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 찍고 CT 찍고 이렇게 빙빙 도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PET-CT는 사실 가장 안 정확한 검사예요. 무슨 말이냐면 대충 어깨에 명치 있는데 이런 데에 뭔가 수상한 놈들이 있다. 그러니까 수상한 놈이라는 게 주로는 암세포들이 모여 있거나 아니면 만성 염증세포가 모여 있는 것 같다라고 대체적인 스크리닝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럼 그쪽을 집중적으로 CT, MRI 조직 검사를 해서 어떤 놈인지 알아내는 검사이기 때문에 PET-CT는 건강검진에서 암이 있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검사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주로는 암을 진단받으신 분들이 어디 전이가 됐을래나 어디 재발을 했을래나 이럴 때 검사를 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은 이 방사선 피폭이 좀 많아요. 방사선 피폭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데 실제로는 검사를 해가지고 병이 날 정도로 방사선 피폭을 안 한다는 전제 조건은 알고 계셔야 돼요.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흉부 엑스레이 찍잖아요. 그러면 한 번 노출량이 0.1mSv 정도 돼요. 근데 CT는 보통 5에서 10mSv 정도 되고 여기다가 조영제까지 쓰게 되면 2배로 뜁니다. 그래서 보통 15 내외 정도의 피폭을 받게 되는데 PET-CT는 한 번에 25 내지 30mSv의 피폭을 받게 돼요. 그러나 크게 걱정할 건 없는 게 우리가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에서 뉴욕까지 가잖아요. 그러면 한 번 편도 가는데 한 5 내지 6mSv 정도의 피폭을 받아요. 그 정도는 우리 건강에 거의 영향이 없어요. 그래서 우리 원자력 안전연구원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. 대학교 가면 방사선 기사분들이나 방사선과 교수님들 이렇게 노란 거 차고 다니잖아요. 그게 이분이 지속적으로 피폭되는 양을 누적해서 기록하는 거예요. 그래서 법에 의하면 1년간 일반인은 한 3에서 5mSv까지는 허용이 돼요. 법적으로. 근데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 방사선을 취급하는 그 종사자들은 1년에 50mSv까지 허용이 돼요. 같은 사람인데. 그 말은 확실한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. 이게 기준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방사선 피폭이 됐을 때 인체에 어떠한 영향이 생기냐를 임상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. 윤리적으로. 그래서 이건 어떻게 알아내냐면 옛날에 그
체르노빌에서 원자로가 폭발했잖아요. 그때 원자로 폭발한 데서 반경 100m, 1km, 10km 떨어졌을 때 토양은, 동물은, 식물은, 사람은 어떤 영향을 받나를 후향적으로 조사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, 또 얼마 전에 일본에서 그 후쿠시마 원전 터졌잖아요. 이때는 더 많은 항목을 가지고 더 자세하게 연구할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되는데, 보통 우리가 한 300mSv 정도를 피폭을 받으면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요. 그래서 검사하는데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필요 없는 검사를 해서 피폭을 누적시킬 필요는 없겠죠. 그래서 암 환자가 아닌데 건강검진 목적으로 펫CT를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, 불필요하다. 또 하나는 건강검진은 주로 초음파나 내시경을 하는데 CT를 찍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. 또 왜 건강검진 체크리스트에 보면 엄청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. 그래서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. 이 원장님, 내가 지금 어떤 거 체크해야 돼요? 이렇게 이야기하는데, 건강검진에서 CT를 찍어야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복부 CT다, 뇌 CT다, 이런 거는 또 조영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, 조영제 안 쓰면 새까매갖고 뭐가 뭔지도 몰라요. 방사능 피폭이 많기 때문에 건강검진에서 복부 CT나 뇌 CT를 찍을 필요가 전혀 없고요. 뭔가 초음파를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, 그럴 땐 찍을 필요가 있겠죠. 또 하나는 자기가 이제 이번에 건강검진 하니까 내가 가끔 허리도 아프고 목도 결리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디스크 검사 한번 하자. 목 디스크, 허리 디스크, CT나 MRI를 찍자.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. 방사능 피폭도 많이 되지만 실제로 정형외과 선생님이 이 환자는 척추에 CT나 MRI를 찍어봐야 될 필요가 있어라고 처방을 내리면 의료보험이 돼요. 그렇지 않고 건강검진을 하면 100% 자기가 다 내야 돼요. 그래서 건강검진에서는 CT나 MRI를 구태여 찍을 필요가 없다. 단 흡연을 한다든지 뭔가 폐암에 대한, 폐질환에 대한 리스크 팩터가, 위험 요소가 있는 분들은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저설량 펫CT를 찍어보는 거는 권장할 만합니다. 40대부터 꼭 받아야 하는 검사에는 무엇이 있나요? 제 생각은 그래요. 일단 검사가 힘들거나 위험하지 않고 방사능 피폭이 없는 검사는 자주 빨리 하면 좋겠죠. 그 대표적인 게 초음파예요. 초음파는 그야말로 소리로 검사를 하니까 인체에 해롭지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초음파는 좀 많이 하세요. 그리고 초음파 도자를 갖다 대면 어디든지 검사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복부 초음파 하면 많은 걸 가르쳐줘요. 간, 담도, 쓸개, 비장 이런 거 다 가르쳐주죠. 갑상선 초음파도 해보시고, 여자분들은 유방 초음파 꼭 해보세요. 아무런 이용이 없습니다. 그리고 요즘은 유방암 같은 경우 도 젊을 때부터 많이 오고, 갑상선도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남자분들은 비만하고 술 많이 먹으면 지방간이라든지 담석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이 그래요. 초음파는 1년에 한 번씩 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. 그래서 40이 넘었다 그러면 매년 한 번씩 해보세요. 그리고 또 추천하는 게 내시경인데, 우리나라가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위암이 전 세계 발병 1번하고 2위 1, 2위를 계속 다투고 있어요. 그래서 보통 우리가 30이 넘어가면 위 내시경을 2년에 한 번씩 하라 그러는데, 위암에 대한 위험 인자가 있다 그러면 더 빨리 해도 되겠죠. 그래서 한 40 넘었다, 50 넘었다 그러면 위 내시경 1년에 한 번씩 해보세요. 힘들지 않잖아요. 그러면 내시경 한 사람 절반 이상은 뭔가 나와요. 하다못해 미란성 위염이라도 나와요. 간혹은 좀 더 진행해서 만성 위치성 위염이 나온다든지 장상피 화성이 나오면은 그건 적극적인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. 그리고 또 강조하는 게 대장 내시경 꼭 하셔야 돼요. 근데 사람들이 나 대장 내시경 하다가 죽는 줄 알았어. 밤새도록 물 먹어야 되잖아, 그제? 설사하고. 그런데 아시다시피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좀 아이러니컬한데, 위암 발병도 1위인데 대장암 발병도 1위 국가가 됐어요. 그만큼 시기가 서구화 됐다는 얘기죠. 이제 비만해지고, 그래서 대장암이 급속도로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꼭 해보시는데, 요즘은 30대에도 대장 내시경 하면 용종이 있어서 제거하는 분이 있습니다. 아시다시피 대장 용종이 5년, 10년 지나면 대장암이 되는 거잖아요. 대장암이 됐다.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이제 힘든 치료 과정을 겪어야 돼요. 어떻게 됐든지 간에, 아무리 초기라도. 그러니까 그 전에 용종이 있을 때 떼내면 되겠죠. 그래서 대장 내시경은 우리가 이렇게 권고하죠. 135 법칙이라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했더니 꽝이야, 깨끗해, 용종이 없어, 그러면 5년에 한 번씩. 왜냐하면 용종이 대장암으로 되는 데는 5년 내지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만 해도 된다. 근데 이번에 했더니 용종을 떼냈어. 그러면 3년에 한 번씩. 만약에 자기가 대장암에 대한 위험 인자가 있어, 가족력이 있다든지 비만하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매년 하세요. 그리고 제가 또 꼭 권하는 게 뇌에 MRA라고 있어요. MRI 말고.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화가 되고 잘 먹게 되니까 혈관 질환이 많이 생기잖아요. 심혈관, 뇌혈관 질환이 이제 막 생기잖아요. 그래서 혈관 건강이 굉장히 중요해요. 암 다음으로 사망 원인 2, 3위가 뇌혈관, 심장혈관 질환이잖아요. 그래서 뇌 MRI는 암만
찍어도 혈관은 안 보여요. 뇌의 어떤 종양이나 혹이나 경색이나 이런 걸 알아내는 거고, 뇌 혈관이 어디 막히거나 아니면 요즘 꼭 뇌꽈리라 그러잖아. 시한폭탄. 뇌혈관이 이렇게 풍선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분들이 있어요. 이거는 까딱 잘못하면 터질 수 있겠죠. 그래서 이게 터지면, 만약에 수술실 안에서 터지면 바로 수술할 수 있겠죠. 근데 집이나 뭐 밖에서 터지면 이게 응급실까지 가서 이게 진단받아서 수술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일단 터지면은 이 완치를 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. 사망하는 경우가 태반이고요. 만약에 빨리 진짜 응급실 도착해서 수술실 들어가서 수술했다 하더라도 후유장애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평생에 한 번 정도는 뇌 혈관 촬영, 뇌 MRA라고 있습니다. 그거를 해보시면, 우리나라가 뇌 혈관 질환의 유병률이 한 2~3%라 그래요. 그러면 다시 말하면 40~50명 중에 한 명이 그게 있는 거예요. 버스 타면 버스 탄 분 중에 한 분은 뇌 시한폭탄 갖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빨리 발견해서 사이즈가 작으면 이제 클로즈하게 자주 검사해 보면 되고, 적당히 크면은 수술 안 하고 이 사타구니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크립으로 찍어주는 색전술을 할 수 있어요. 뭐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. 그래서 뇌 MRI는 꼭 해보시라,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